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네. 피아시괌에서 가족 여행 이렇게 추울 땐 따뜻한 데 가서 네. 괌은 네? 겨울 없죠? 그렇지. 괌은 겨울 네. 없죠? 네. 네. 적도 근처니까. 괌이 따뜻. 저기 휴가 내일 가는 분이 한 분 오셨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어디 괌으로 가시나요? 저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시제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추워서 네. 아까 그 광고를 듣는데 진짜 PIC감 되게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가고 싶. 네. 피아시괌 저도 저기 신청하면은 할인을 해줍니까? 할인해드리죠. 네, 할인해드립니다. 네. 어디로 가시는데 휴가? 저는 그 애기 유치원 졸업한다 그래가지고 아빠와 함께 졸업 여행에서 1박 2일 같이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생들과 함께? 예, 예. 안채로? 예, 그쵸. 아빠만 가요? 예, 아빠. 그래요? 예. 엄마에게 휴가를. 엄마는 또 큰애 봐야지. 그쵸. 저 무슨 캠핑장 뭐 이런 데 가나요, 그러면? 그런 데 가는 것 같습니다. 참, 유치원생. 부자 캠프라고 가면 부자가 돼서 나오는. 네네네. 잘 다녀오시고. 네, 일단 가기 전까지 오늘은 또 열심히 오늘은 해주셔야 해야죠. 됩니다. 예, 오늘 해야죠. 네. 요즘에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계속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04% 올랐고요. 나스닥은 0.16%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09% 하락했는데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보니까 국채 금리가 4.26%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때 5% 넘어갔다고 막 엄청나게 우리가 좀 걱정했던 그런 게 엊그제 같은데 이미 4.26%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면요.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그 점정치가 나왔는데 5.2%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그 3분기 GDP 성장률이 4.9%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0.3%포인트가 오히려 상향으로 집계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3분기 성장률은 팬데믹 이후에 기저효과로 7% 성장률을 기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2020년에 워낙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2021년에 이게 기저효과로 확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5.2%라는 거는 그 미국은 한국은 연간 성장률로 보통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직전 분기 성장률을 연간 성장률로 환산을 해서 발표를 해서 숫자가 좀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거죠. 5.2%면 높은 거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인 것 같습니다. 무슨 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같은 성장률이지. 저 어제 그 베트남에서 온 유영국 작가님 인터뷰를 그 했었는데 정도 나오잖아요. 베트남이. 태국 이런 데는 막 1%, 2% 이렇게 나온대요. 네. 그러니까. 예, 베트남은 한 5%대 정도 정도 나올 나오긴 것 하는데 지금 뭐 태국이라든지 그런 데는 정말 뭐 한 1, 2% 성장률 나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가 선진국이고 어디가 개발도상국인지에 대한 숫자로는 가늠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 지출이 종전 대비 하향 조정됐고 비거주용 재고 투자나 지방 정부 지출이 상향 조정된 게 잠정치를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문가들은 4분기 성장은 조금 이전보다 둔화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는 약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한 침체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이 전망대로 가는 게 사실은 좀 바람직해요. 뭐 침체라는 단어는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성장률이나 그 GDP가 워낙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한 번에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게 조금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도 이제 경기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학자금 대출이 규모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353조 원. 이 정도가 되는 게 이제 상환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소비 지출을 좀 줄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3분기는 이제 과거의 얘기고 현재 이야기 그 연준의 베이지북이 어제 발표가 됐어요. 경기 동향 보고서인데 이게 연준의 12개 연방준비 은행들이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들을 접촉해서 경기 상황을 수집한 보고서가 베이지북입니다. 지금 거의 한 22년 만에 기준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를 둔화시키고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성장과 물가 상승을 둔화시키는 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일반 상식에는 좀 맞지 않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에는 좀 적합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고용시장에서 수요가 계속 완화되고 있다. 대부분 관할 지역에서 노동 수요가 보합이거나 완만하게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 폭이 여전히 3%를 훨씬 넘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치인 2%대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것도 베이지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정도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정도 성장률 나오고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경제가 중요하니까 뭐 다음 대선은 따놓은 당상이야. 딱 이런데 위태위태해요. 그 얘기 오늘 할 거예요. 예. 예, 사실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두 번째 뉴스는 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얘기를 어제 기획재정부가 얘기를 했어요. 요새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세율을 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낮추는 조치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 명에서 네. 올해 41만 명으로 아이고야.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세액 같은 경우에도 3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가 그러니까 세율도 하향이 됐었고 기본 공제 금액도 높아졌고 전국의 주택 공시 가격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1년에 95%까지 올라갔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가 되면서 그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세율은 내려가고 그리고 그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내려가고 이런 네네.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를 이렇게 표로 보시면은 되게 그냥 숫자를 안 보셔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종부세 과세 인원이 쭉 올라갔다 뚝 세액도 쭉 올라갔다가 여기는 슬로우 다운 과세 인원 뚝 세액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주택분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119만 5천 명에서 올해 41만 2천 명이 되고요. 법인이 한 6만 명, 개인이 35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과세 인원이 그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2017년에 33만 명이었고요. 2019년에 51만 명, 네. 2021년에 93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갔었는데 지금 41만 명이니까 한 2018년 정도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주택 보유자 1,500만 명 가운데 2.7%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한 8%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낮아진 수준이고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58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한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대놓고 부양책을 쓰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대놓고 부양책을 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부양책을 쓴다라는 거는 가계부채를 좀 확 불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놓고 한 건 아닌데 어제 그 저기가 나왔습니다.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제초안이라고 붙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그 이 기준을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그러니까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부담금의 70%를 감면하는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한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입니다.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잘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재건축에서 이렇게 대대로 재건축할 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 노후한 아파트 살면서 재건축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익을 좀 볼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좀 있을 건데 사실 그 이익이라는 것도 이제 팔아야 나오는 이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제초안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너무 많은 돈을 뱉어내야 되면은 우리가 사업 안 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그 법률 개정안이 이제 법안 소위를 통과를 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그래서 지금 뭐
그 분당, 일산 뭐 이런 데들 일기 신도시들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공급됐던 아파트 주택이 전국에 한 200만 호 정도가 돼요. 그럼 그게 1980년도니까 지금 30년, 40년째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를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근데 200만 호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20만 호씩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10년 걸리는 겁니다. 네, 네, 아무 네. 문제가 없어도. 네. 그러면 40년 된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200만 호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거의 50년이 다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요. 1년에 10만 호씩 하면 20년 걸리니까 그 아파트는 60년 된 아파트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일기 신도시에 대한 그 좀 노후 계획 도시를 다시 정비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제 법안 소위를 좀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주택 공급과 관련한 이슈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당장에 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든지 뭐 주택 보급과 관련한 정책들도 좀 어제 같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훅 줄었다는 뉴스가 두 번째 뉴스고요. 세 근데 번째는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 요새 세수가 줄죠.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이고 이제 세수 정책은 좀 달리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세금 관련한 정책이 꼭 경기하고 연동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별 정책에 맞는 세제라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세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그 사회 갈등 요인으로 많이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과학 분야의 R&D 예산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더 이렇게 높여주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사회 갈등 요인이 나타나는 중요한 그 어떤 기폭제 중에 하나가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세수가 잘 안 거치다 보니까 예산을 축소를 하게 되고 예산을 축소하게 되다 보니까 원래 좀 기대했었던 그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못 받게 되다 보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갈등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 부동산 관련한 세제에서도 이게 꼭 굳이 세율을 바꾸지 않았어도 줄었을 거예요. 이게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부동산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또 종부세는 또 약간 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부세가 이렇게 감소한 부분들이 조금 이게 어떤 국민적 감정이나 네. 아니면 정부 예산을 좀 덜 받게 된 사람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세 번째 뉴스 갑니다. 예, 세 번째 뉴스는 그 포스코가 어제 그 수산화 리튬을 처음으로 이제 상업 생산을 하게 됐어요. 수산화 리튬. 예, 수산화 리튬은 고성능 배터리. 네. 그 우리나라 사놓은 게 NCM 배터리는 수산화 리튬을 쓰고 LFP 배터리 요거는 탄산 리튬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로 사용하는 건 수산화. 수산화 리튬인데 수산화 리튬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입해서 썼냐면 100% 수입해서 썼습니다. 하나도 생산 못 했었어요. 그래요? 생산을 못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상업 생산을 하게 됐고요. 예. 여기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수산화 리튬을 상업 생산하는 회사 이름이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회사예요. 필바라. 예. 필바라? 예, 필바라는 호주에 있는 광산 개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하고 호주 필바라하고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러면 호주 필바라 광산에서 그 암석 리튬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 암석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만드는 그런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IRA 대상국끼리 연결되어 있는 공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산화 리튬을 중국에서 사오게 되면은 나중에 공급망이 점점 그러니까 IRA 기준이 점점 타이트해졌을 때 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회사와 호주 회사가 합작해서를 만들어서 호주에서 캔 광석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정제를 해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IRA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날 준공한 1공장은 연산 2만 1,500톤 규모이고 내년 중에 같은 규모의 2공장이 준공될 예정인데 그러면 대충 4만 3천 톤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전기차가 한 100만 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규모라 용량은 꽤 큽니다. 아니 근데 가격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톤당 뭐 1,000만 원씩 사오는데 예. 여기 이렇게 만들어 갖고 뭐 톤당만 3,000만 원 이렇게 되면 어쨌든 호주는 생산 단가가 좀 비쌀 테니까
중국에서도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양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 방식 같은 경우는 광석 원료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자체 기술, 포스코 자체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네네. 단가가 얼마 나올 거다라고 어제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활동적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뭐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고 어차피 이건 공정에 딱 넣으면 이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뭐 중국도 어디서 수입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닐겠지. 예, 수입해서 많이 밀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다행이네. 그리고 이거는 되게 복잡한 그림인데 그냥 복잡한 그림이구나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굉장히 복잡한 그림인데 여기가 이제 아르헨티나가 있잖아요. 네. 아르헨티나는 염수 리튬입니다. 네, 우리 물에서 갔었죠, 나온 저기. 리튬. 예, 저희 언더스탠딩 팀이 한번 갔었었죠. 그리고 리튬 솔루션까지 요게 그 염수 리튬이고 요건 광석 리튬입니다. 네. 그럼 이 계획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리튬 공급망이 염수 리튬하고 광석 리튬인데 그것도 두 개를 다 하겠다라는 거고 준공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니켈 같은 경우도 탈철, 니켈 정제, 니켈 재련 이렇게 연결돼 있는 이 공정은 요거는 뉴칼레도니아에서 오는 거를 정제하는 거고 요 인도네시아 니켈 또 하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차세대 같은 경우 실리콘 음극재 관련한 부분들도 이렇게 되고 있어서 좀 복잡한 그림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우리나라 2차 전지 공급망이 그 시점의 문제이지 한 2025년쯤 되면은 거의 그 완벽하게 구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네네. 또 하나는 어제 포스코가 이제 광양제철소에서 무방향성 전기 강판, 뭐 하이퍼노라고 얘기하는데 하이퍼노는 뭐냐면요, 그 모터 돌아갈 때 이게 철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딪히는 거를 가장 효율화를 시킨 겁니다. 덜 부딪히게 하는 그런 소재예요. 네. 그럼 덜 부딪히는 소재를 쓰게 되면 모터를 돌아갈 때 많이 부딪혀갖고 그런 마찰이 심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더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네네네. 철강판입니다. 아. 근데 그것도 공급망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같이 보시면 전기 강판을 포스코가 하이그레이드 노 이 전기 강판을 만들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모터를 만드는 회사가 포스코 인터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요 모터 코어를 만들면은 부품을 만들어서 자동차 조립하는 요런 공정인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산 시설을 이렇게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 공급망을 우리가 이제 배터리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모터에 들어가는 것도 모터만 볼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들어가는 강판은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렇죠. 이 공급망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면은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랑 광판으로 경쟁을 한다. 그럼 게임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열연 강판 엄청나게 싸게 만들어 버리고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친환경 소재 쪽으로 넘어가는 분야에서는 좀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만드는데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석유화학 쪽 이제 우리나라 석유화학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석유화학 회사들도 놀고 있는 건 아닌 게 그냥 버진 플라스틱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는 거기서 게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 지지난주인가 SK지오센트릭이 저기 울산에다가 공장 만든다는 얘기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 리사이클링 플라스틱이라 그러면은 또 중국이랑 또 가격이 아예 다르게 형성이 되거든요. 달라도 그건 되는 거고. 예. 네.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도 폴리실리콘을 만들 때 중국에서 만든 폴리실리콘 가격하고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만든 폴리실리콘 가격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친환경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보실 때는 이게 중국이랑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하지만 볼 게 아니라 여기에 공급망이 어떻게 구현이 돼 있지, 여기에 친환경성이 어떻게 돼 있지라는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지금 산업 변화를 조금 더 네네네.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재에 따라서도 같은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뭐 원래 한 400km 가던 차가 저런 모터 강판 바꾸는 걸로 한 500km도 갈 수 있고 만약에 효율이 좋아져서 그렇게 된다면 500km까지 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예, 여튼 그렇게 이제 효율 좋아지면 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배터리 연구에 막 이게 열심히 물론 이제 그건 그대로 가겠습니다만 예, 그 말고도 이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효율을 또 높여버리면은 강판을 쓸 때 중국제가 더 싼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비싸도 여기서 효율 높은 게 오히려 전반적인 TCO 관점에서는 이익이야라고 한다면 이런 산업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기업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뭐가 이제 중국에 밀린다, 뭐 일본엔 떨어지고 중국에 밀린다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면 뭔가 또 개발해가지고 그 시장을 만들고 있어. 2차 전지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네네. 어제 밤인가 뭐 이렇게 막 그 짤을 보고 있는데 뭐가 짤이 하나 떴어요. 네? 쇼츠. 예. 틱톡 좀 그만 보세요. 틱톡이 아니라 틱톡을 너무 많이 보죠. 하루에 한 3시간씩 보시는 거야. 아 이거 중독성인데 딱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온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딱 임자 이게 사실이야. 딱 그러니까 저쪽에서 누군가가 맞습니다. 각하 제가 6명의 공인회계사를 그 고용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검증한 숫자입니다. 이게 15만 불도 아니고 어떻게 1,500만 불이 남나? 딱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 박태준 회장이야. 아, 첫 해에 포스코가 1,500만 불 흑자를 낸 거예요. 그때 우리 경제 규모 1,500만 불이요? 1,500만 불. 예? 네. 우리 경제 규모로 1,500만 불이 엄청난 거였는데 포스코 첫 해 흑자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믿을 수 없다고 직접 전화한 그 짤이 딱 오는데 야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지금 1,500만 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 포스코의 그런 어떤 그런 그런 전통 같은 것들이 지금 저렇게 발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포스코 얘기하면 좀 신이 나. 왜냐면 그냥 다른 제철소는 그냥 제철소로 그냥 늙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저런 걸 또 개발해가지고 어쨌든 새로운 세대 시대에 이렇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해요. 네. 저도 포스코 되게 오래 출입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애정이 좀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과정들과 그 좀 약간 헛발질하는 모습들도 많이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애증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 잘한 건 아니지. 아유. 잘못한 것도 많지. 헛발질의 역사만 한 2시간은 할 수 있을 것 어쨌든. 같습니다. 자, 그렇게 뉴스 3가지 뉴스 오늘 네.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